다음, 요거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약간 실책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싶은데 기재금지 공인 어학 시험을 명시를 했습니다. 원래 어학 시험은 못 넣었죠. 못 넣었죠. 자격증하고 어학 시험은 점수를 기재를 할 수가 없게 생기부에 기록할 수 돼 없는데 있다라고 명시가 돼 있었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들어가 있냐면 구체적인 과목들이 다 나와요. 토익, 토플, 토플, 탭스, 탭스, 뭐 JPT, HSK HS, 등등등등 다 들어가게 되는데 이거를 왜 나열했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더니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대학 입시에서 활용할 수 없는 요소들의 항목을 이걸 그대로 생기부로 옮겨온 거예요. 그런데 저는 왜 이걸 실책이라고 보냐면 반문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테솔 이 기준대로라면 넣을 수 있죠. 그리고 공인 시험은 아니더라도 외부에서 그런 사설에서 본 시험은 넣을 수 있냐 없냐. 이게 법이라고 하는 게 너무 구체적일 때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측면인데 주장하면 넣어달라고 주장할 수도 있는 거예요. 원칙은 안 된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굳이 이렇게 명시를 할 필요가 있었는가. 그냥 적정선에서 지금도 어차피 다 못 넣게 돼 있었던 것. 긁어부스럼이 아닌가. 근데 어쨌든 교육부 고생하셨고요. 그 다음으로 가보면. 아,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약간 좀 찬반이 엇갈릴 수 있는데 학폭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를 기존에는 다 적게 돼 있습니다. 물론 상급 학교로 진학하고 나면 졸업할 때 심의를 거쳐서 삭제를 하게 되는데 그래도 가해 입장에서 본다라고 하면 한 번 실수가 이렇게 계속 기록에 남고 낙인이 되는 건 아닌가라는 좀 불만 요소들도 있었고 또 반대로 피해 학생 쪽에서는 그 정도 장치도 그렇죠. 없다면 학폭 예방이 되겠느냐 이런 반론이 있었는데 이번에 바뀌었습니다. 1호에서 3호까지는 한 회에 걸쳐서는 기재를 유보합니다. 뭐 아예 없애는 건 아니고요. 똑같은 사항으로 다시 학폭이 발생하거나 그리고 이제 개전이 안 된다거나 그다음에 이제 또 다른 학폭이 발생한다든지 이런 게 생기게 되면 추기해서 적게 돼 있어요. 추기. 기존에 안 적었었던 거를 적고. 다시 가져와서 1호 이거 받았다 이렇게 해서 한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정 선생님 퀴즈예요. 자 학생부장인 건 아시죠? 학폭의 가해 학생들에게 내리는 징계라는 게 그렇죠. 있습니다. 총 몇 개가 있죠? 9개가 있죠. 그렇죠. 9개가 있죠. 저한테 지금 질문하신 거예요? 아니 제가 아는지 확인해봤어요. 그러면 1호에서 3호를 지금 기재하지 못한다라고 했는데 하나하나 좀 살펴볼게요. 1호가 뭐죠? 서면 사과. 맞아요. 쓰는 거예요. 편지로 사과하는 반성문 써서 주는 수진아, 내가 잘못했어. 이렇게 안 쓰는 돼. 겁니다. 우리 거절을 당했네. 두 번째는 뭘까요? 2번. 두 번째 뭐가 있을까요? 접촉, 아, 협박, 금지. 보복 행위의 금지입니다. 금지 맞네요. 옆에 접촉 가서 금지. 너 내가 뭐 해줄 거야 맞아요. 뭐라든지 뭐 마주친다든지 이런 게 안 되게 하는 게 2호 조치입니다. 사실 2호는 다른 거랑 주로 같이 가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이제 병과 조치라고 하는데 대부분 피해 학생들이 공포를 느끼기 때문에 연결해서 가게 됩니다. 그렇죠. 3호 조치는 굉장히 많이 받는 징계예요. 교내봉사입니다. 그러니까요. 교내봉사인데. 교내봉사의 날짜에 따라서 들어가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은 꽤 큰 징계로 볼 수 있는데 1호에서 3호까지는 기재를 유보해 놓은 상태로 간다. 그래서 뭐 이거는 별도의 대장을 관리합니다. 대장을 관리하면서 전학 갈 때 이 내용까지 다 같이 보내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게 또 재발했을 경우에는 추기해서 적는다라고 하는 게 있고 그러면 이제 말 나온 김에 조금 더 말씀드리면 4호 조치는 사회봉사 5호 조치는 5호는 특별교육입니다. 특별교육은 이게 상급으로 갈수록 더 세지는 느낌이 있는데 5호는 약간 좀 넓은 범위를 보셔야 돼요. 특별교육은 뭐 1호보다도 더 이제 약하다라고 생각되는 친구들한테도 교육을 통해서 개정이 될 수 있으면 5호를 적용시키게 되고요. 필요한 경우 맞습니다. 맞아요. 그다음에 교육적인 6호가 학급 교체. 그리고 7호, 7호가 헷갈리는데 어쨌든 7호가 6호와 7호 중에 하나가 출석 정지, 그다음에 학급 교체에 대한 부분이 들어갑니다. 출석 정지 학급 교체. 그다음에 강제 전학. 맞아요. 9호는 가? 고등학교부터 있는 퇴학 조치가 그렇죠. 있습니다. 자, 이런 학폭 어쨌든 발생하면 안 되겠지만 사람이 살다 보면은 본의 아니게 생길 수 있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이제 낙인 효과를 방지하기 위해서 학폭 기재 사항에 대한 유보 조치까지 들어온다. 근데 저는 이거 좀 찬성입니다. 많은 경우 실수할 수 있죠, 우리 아이들. 그래도 억울한 경우도 많죠. 또 피학생 입장에서 봤을 때는 또 그럴 수가 있고 이거는 약간 좀 한 걸음 더 나아간 걸 수 있는데 소송 증가 가능성이 커요. 4호를 받습니다. 5호를 받아요. 그러면
재심 청구가 지금은 사라졌죠. 학교에서는 못합니다. 근데 행정소송을 해서 여기서 이제 각하를 시키는 경우들이 생기죠. 어쨌든 그 안에 들어오면 기재가 안 되니까. 그래서 이런 뭐 아무리 좋은 제도라고 하더라도 잘못 부작용이 일어나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세심하게 그래요. 보셔야 됩니다. 네. 어쨌든 아이들 안 싸우게. 마지막 제일 저는 이거 중요한 거. 충격이었어요. 독서가 사라집니다. 네. 독서 기재가 사라지는데 그렇다고 책 안 읽히시면 안 되고요. 생기부상의 독서를 기재할 수 있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잘 들으셔야 되는데 첫 번째는 교과서 세특이에요. 아까부터 계속 강조했었죠. 교과 그렇죠. 세부특기에서 우리 아이들이 활동했었던 부분들을 교과목 선생님이 쭉 풀어서 써줄 수도 있지만 그 교과와 관련된 책을 읽고 이런 변화를 보였다. 가져왔다. 이런 거 참 소위 얘기해서 예쁘게 나오는 생기부죠. 이게 가능한 것을 바로 이제 독서를 전공 독서라고 하는데 전공 독서를 그 안에 녹여내는 게 가능하다라고 그러니까 하는 거. 기존의 아무 책이나 모든 책이 아니라 이제는 조금 그렇죠. 교과와 관련된. 음. 그래서 이거 저희 구독자 수 좀 늘면 한번 특집으로 다뤄드려 보고 싶은데 각 교과목별 그다음에 학년별로 해당하는 책들이 있어요. 단원에 해당하는 서울대 거. 뭐 이런 거 아니고요? 뭐 대학별 그걸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아니라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기에 그 책을 읽으면 생기부에까지 녹여낼 수 있는 책들이 그거는 있습니다. 저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봐서 네, 이따가 하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보고서 교과 세특에 독서가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생각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창의적 체험에도 녹여낼 수가 있습니다. 있죠. 뭐 맞아요. 동아리 활동할 때 책을 읽어서 뭐 성장을 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창의적 체험 활동을 그동안은 그냥 좀 누적시키는 개념이었다라고 하면 교과와 관련된 내용들을 연결시켜서 이렇게 가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학교에 해당하는 자유학기 기간 동안에 읽은 책들은 1,500자 되는 방대한 분량이기 때문에 그 안에다가 녹여서 충분히 표현이 가능하기 때문에 독서는 여전히 유효하다 유효하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2020 학교생활기록부의 주 개정사항을 살펴봤는데 생기부에 들어갈 수 있는 요소들도 이렇게 막 변화가 됩니다. 변화가 되는 만큼 부모님들께서도 관심 갖고 우리 아이들이 어떤 요소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지 살펴보신다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로 빨리빨리 목이 아픕니다. 자,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네.